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0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디퓨전 인버스 프로블럼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 간단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송하영입니다. 현재 저는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랩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 아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연구 관심 분야는 생성형 모델과 디퓨전 모델 전반에 있습니다. 본 세미나를 청취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 비디오, 3D에서도 품질 좋은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근데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플럭스라는 모델을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G 이미지를 통해 생성해낸 이미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AI가 만든 이미지인지 실제 사진 촬영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의 생성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제 디퓨전이 이렇게 생성을 잘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디퓨전의 이러한 생성 능력을 통해 실생활에서 혹은 공학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조금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인버스 프로블럼을 어떻게 디퓨전을 활용해서 잘 풀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인버스 프로블럼, 즉 영문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이 인페인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원본 이미지가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에 빈칸을 뚫어서 이제 이 빈칸을 채워나가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빈 공간에는 어떠한 값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상에서는 해당 공간에 눈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코가 들어가야 되고 입이 들어가야 된다는 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측된 정보와 적절한 사전 지식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역 문제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관측값을 y라고 하고 원본 이미지를 x라고 했을 때 이 관측값을 이 원본 이미지로 복원하는 문제가 인버스 프로블럼입니다. 그럼 이때 이 원본 이미지가 y로 가는 과정은 이때 어떠한 이미징 시스템 A라는 연산을 거쳐서 그때 그 관측 과정 중에 노이즈가 끼면서 이 관측값이 얻어졌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y를 설명하는 x가 무한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듯한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적절히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저희가 그 사전 지식을 이제 모델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디퓨전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서 이 사전 지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보자면은 이때 어떤 원본 이미지 X가 A라는 연산을 거쳐서 노이즈가 끼는 과정을 이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Y가 주어졌을 때 이 X가 주어질 이 확률 분포를 잘 모델링해서 이제 그 확률 분포에서 X를 샘플링하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역문제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인페인팅과 그리고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복원하는 슈퍼 리졸루션, 그리고 이제 이 블러링된 이미지를 디블러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디블러 케이스, 그리고 이제 MRI 같은 경우에도 인버스 프로그램의 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모델이 그리고 이 디퓨전이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해내는지를 한번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어진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이미지 데이터들은 특정 데이터 분포에서 발현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데이터 분포를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데이터 분포와 이 모델을 잘 피팅해서 이 모델이 학습한 분포가 데이터 분포를 잘 따라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학습이 되었다면 확률密도가 높은 곳에서 표본 추출을 하게 되면 이러한 품질 좋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샘플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때 확률 밀도가 높은 곳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품질 좋은 강아지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이 확률 밀도가 낮은 곳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 강아지라고는 알아보기 힘든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단한 토익 에젠플을 준비했는데요. 이때 이 졸라맨의 목표는 산 정상을 향해 가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산 전체를 알아야 갈 수 있겠죠. 그럼 이는 데이터 분포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 분포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식을 풀어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모든 발행 가능한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이 복잡한 적분식을 풀어헤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을 달리해서 산 정상을 향해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산 정상을 향해 가야 된다는 목표는 같지만 이때 이제 이 졸라맨은 눈을 가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눈을 가린 상태에서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 위치에서 발을 한 발자국씩 다 옆으로 짚어보면서, 그러면 그때 기울기가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해 간다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취하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산 정상을 향해 가야 된다는 목표는 같지만 방식을 달리한 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가린 상태입니다. 그럼 이때 눈을 가린 상태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 위치에서 이제 360도 방향 전 방향으로 발을 짚어보면서 기울기가 가장 높은 곳으로 한 스텝씩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 기울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확률 분포 px에서 이제 그라디언트, 즉 미분을 취하면은 이제 기울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저희는 이를 스코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코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손실함수를 통해서 이 스코어를 잘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스코어를 잘 느낀 채로 계속 언젠간 수렴할 때까지, 이제 기울기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정상에 도달해서 이제 품질 좋은 데이터 샘플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직관을 조금 더 엄밀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모델이 충분히 학습이 되었다면 현재 샘플이 데이터 분포에서 어디로 가야 확률 밀도가 증가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스코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제가 초기화가 여기서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만약 우측으로 가는 스코어가 좌측으로 가는 스코어보다 높다면은 항상 우측으로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분포는 좌측에도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때는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를 통해서 이제 전방향으로 탐색을 할 수 있게끔 걸어줍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좌측으로 좀 갔다면은 이때는 좌측으로 가는 스코어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좌측 분포로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풀어내보면은 현재 상태에서 이제 스코어만큼 가는데 이때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를 통해서 이제 전방향을 탐색해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랑주뱅 다이나믹스로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샘플이 이제 데이터가 얻어진 과정은 이제 데이터 샘플을 통해서 스코어 매칭을 하게 되고, 이 스코어가 충분히 학습이 되게 되면은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샘플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디퓨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어진 원본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우시안 노이즈를 조금씩 끼면서 이 원본 이미지가 점점 완전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이러한 노이즈로 분기가 되는 과정을 forward process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 forward process는 사전에 정의된 수식에 의해서 디터미니스틱하게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는 학습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스코어 펑션에 의해서 스코어가 잘 학습이 되었다면은 이 스코어를 걷어 나가면서 스코어를 따라가면서 이제 이 원본 형태로 다시 복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저희는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은 일반적인 디퓨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의 이번의 목적은
이제 어떠한 관측값 y가 주어졌을 때 이 x를 복원하는 문제이고, 그러면 그때의 디퓨전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스코어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학습을 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습을 다시 한다는 관점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전에 봤던 이 수식을 베이지 티어리움에 의해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 두 항으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 빨간색 항은 관측 과정에 의해 얻어지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좌항은 이제 프라이어 널리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값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학습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도 저희가 원하는 이제 y가 주어졌을 때 x의 스코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다음과 같이 대체하게 되면 학습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는 각 타임 스텝별로 스코어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전에는 y given x였다면은 실제로는 엄밀하게 쓰면은 y given xt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수식을 조금 더 엄밀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어지는 이 파란 색깔 이 우항은 디퓨전 사전학습 모델에 의해서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 좌항을 조금 더 신경 써보면은 이 좌항의 이 확률 분포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는데요. 근데 이 xt에서 x0로 가는 과정은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식은 실제로는 구할 수 없는 수식입니다. 그럼 이 수식을 어떻게 잘 근사해서 풀어 헤쳐나가는지를 다음 논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Diffusion Posterior Sampling for General Noise Inverse Problem 해당 논문은 아이클리어에서 2023년에 스팔라이트를 받은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금일 기준으로 1587회 인용된 논문이고 카이스트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봤던 문제 상황인 이 복잡한 적분식이 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해당 도표에서 봤을 때 이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이 관측값으로 가는 과정은 이제 A라는 연산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그라디언트도 동일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x0에서 이 y로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때 이 xt에서 x0로 가는 과정은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디퓨전에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는 이제 수학적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델이 학습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xt에서 x0로 가는 과정이 이제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xt에서 x0로 가고 y로 가는 이 과정이 이 중간 다리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적분식이 x0에 대한 적분식이기 때문에 해당 과정 안에서는 xt가 사라질 수 있고, 그럼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적분식으로 봤을 때 해당 좌항은 저희가 알고 있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색깔 우항은 모델이 학습해야 될 정보입니다. 근데 이때 이 수식을 기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젠센스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이제 이 두 수식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물론 젠센스 갭이 생기긴 하겠지만은 이제 다음과 같이 추정이 가능하게 되고, 이때 그러면은 xt에서 이 x0로 가는 이 기대값은 2D 포뮬러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2D 포뮬러란 주어진 노이즈 이미지로부터 학습된 스코어를 통해서 클린 이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복잡한 적분식이 이제 깔끔하게 근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주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수도코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알고리즘에서 Diffusion Posterior Sampling, 즉 DPS라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3번에서부터 6번 줄이 주어지는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서 이 스코어를 얻어내게 되고, 이제 베이지 티어리움에 의해서 분해되었던 이 프라이어 놀리지를 얻어내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보이시는 이 빨간 줄이 저희가 아까 전에 구하지 못했던 해당 수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해당 수식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근사가 가능하게 되고, 이제 이 해당 근사식은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x0에서 y로 가는 이 로그 그라디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럼 이제 이 x0에 대한 추정치로 바꿔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험 결과를 보시기에 앞서 이제 인버스 프로그램에서 주로 쓰이는 네 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PSNR과 SSIM은 이제 픽셀 기반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높을수록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PSNR은 이제 원본 이미지와 이제 변형된 혹은 생성된 이미지 간의 절대적인 픽셀 차이를 평가하시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PSNR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좀 더 또렷한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이 세 개의 이미지는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세 개의 이미지가 다 비슷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적 PSNR이 낮은 이미지에 대해서 가까이 줌을 당겨서 보게 되면은 흐릿한 이미지가 복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는 SSIM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SSIM은 두 이미지 간의 차이를 밝기, 그리고 이제 빛의 대비, 그리고 이제 구조 비교를 통해서 다양한 구조를 통해 원본 이미지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좀 밝기와 대비, 구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이미지 평균을 통해서 이제 빛의 밝기를 측정을 하고, 두 이미지 간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빛의 밝기 차이인 대비를 측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분산을 통해서 이미지 간의 구조를 고려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픽셀 기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설명드릴 평가 지표는, 전에 설명드렸던 평가 지표는 픽셀 기반이었던 반면 이번에 설명드릴 평가 지표는 딥러닝 기반의 평가 지표입니다. 이때 정답 이미지와 입력 이미지를 각각 이제 사전 학습된 CNN 모델에 넣어서 이제 중간 레이어의 피처를 각각 뽑아내서 이 두 개의 피처가 유사한지에 대한 측정을 해서 이제 평가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사도를 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FID라는 평가 지표는 두 이미지셋 간의 분포 차이를 보는 매트릭입니다. 이때 원본 이미지 데이터셋과 그리고 이제 생성된 혹은 변형된 이미지 데이터셋을 각각 인셉션 V3 네트워크에 태워서 피처들을 각각 뽑아낸 후에 그 피처들을 분포 형태로 만든 후에 이 거리 차이를 보시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단순히 샘플 하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전체 데이터 분포를 얼마나 잘 재현했는지를 수치화해주고 그 차이를 보시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분포에 대한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해당 지표도 낮을수록 좋게 됩니다. DPS에서는 실험을 각각 이제 리니어 프로블럼, 넌 리니어 프로블럼으로 구분지어서 해결했는데요. 이때 리니어하다는 말은 아까 봤던 관측 연산, y는 ax에서의 그 a가 리니어 프로블럼이냐, 리니어 연산이냐, 넌 리니어 연산이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세팅을 인페인팅, 가우시안 디블러, 슈퍼 리졸루션, 모션 디블러, 즉 네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을 했고, 넌 리니어 프로블럼에서는 페이즈 리트리벌, 넌 유니폼 디블러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니어 프로블럼 세팅에서 봤을 때 이제 정성적으로 비교 방법론에 비해서 우수한 품질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메인 페이퍼에서는 이제 인페인팅과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정성적으로 비교한 장표가 없었기 때문에 정량적인 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리니어 인버스 프로그램 세팅에서는 이제 슈퍼 리졸루션, 인페인팅, 디블러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비교 방법론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non-linear inverse program 세팅에서도 이제 비교 방법론들에 비해서 이제 DPS가 우수한 품질을 보이는 것을 이제 정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Improving Diffusion Models for Inverse Problem Using Manifold Constraints라는 논문으로 뉴립스의 2022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논문과 전 논문의 저자는 동일합니다. 두 논문은 실제로 비슷한 부분도 많으며, 해당 논문은 인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연도는 지금 설명드린 논문이 더 빠르지만은 뒤로 뺐습니다. 전 논문에서는 수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뤘다면은
이번에 설명드릴 논문은 공간상에서 이 인버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전 논문에서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셨지 못하더라도 공간상에서의 직관을 통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논문은 카이스트에서 나왔으며 금일 기준으로 682회 인용이 되었습니다. 해당 설명서부터는 이제 공간에서 좀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판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인데,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이러한 원본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전체 공간에 비해서 실제로 저차원 공간에 머무른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원본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이제 매니폴드, 즉 M0 스페이스에서 존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럼 이제 해당 시점을 I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I-1 시점에서는 이 노이즈 거리만큼의 차이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노이즈를 끼면서 이제 이 I-2 시점에서는 그 딱 해당 노이즈 차이만큼의 차이에서 이 매니폴드에서 존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쭉쭉 계속 가게 된다면은 이제 이 풀리 노이즈다한 상태는 이제 완전 끝에 있는 영역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좀 더 언급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즈랑 이 디퓨전을 좀 엮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원본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원에서 봤을 때 이 원은 되게 큰데, 이 원본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게 한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노이즈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쓰기 때문에 가우시안 노이즈는 이제 전방향에서 다 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래 원본 이미지가 존재하는 공간보다 이제 포워드 디퓨전 자체가 노이즈를 조금씩 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 공간보다 조금씩 원본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꼈을 때 더 커져 가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노이즈를 더 껴가면은 이제 최종적인 포워드 프로세스의 마지막 상태는 이제 풀리 노이즈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실제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이제 최종적인 상태로 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포워드 과정은 해당 디스트리뷰션에서 노이즈를 조금씩 껴간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진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가면은 이제 어디에서는 관측할 수 있는 이 노이즈를 공간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리버스 디퓨전은 반대로 이 완전 풀리 노이즈된 이 어디에서 관측될 수 있는 이 끝 지점에서 이제 스코어를 조금씩 입혀나가면서 이 노이즈를 거쳐나가면서 다시 이 이전 스텝으로 간다. 완전 끝 스텝에서 다시 이전 매니폴드로 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디퓨전을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이 원본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이 M 공간이라고 봤을 때 이 그림을 조금 더 편하게 당겨와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데이터 집합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M 공간이라고 봤을 때 이 원본 이미지를 잘 유지하면서, 또한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은 이제 이 원본 이미지에서 A라는 연산을 씌워서 이 관측값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산이 존재하는 이 성분, 제가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했는데 이 성분이 나타내는 공간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본을 잘 유지하면서 이 관측을 잘 유지하는 교차가 되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최종 옵티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잘 찾아서 이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잘 뽑아내는 것이 이제 즉 인버스 프로그램을 잘 풀어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MCG 이전에 스코어 SD에서 인버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제 이 잘 학습된 스코어를 통해서 끝에 있는 매니폴드에서 그 다음 스텝, 그 이전 매니폴드로 이제 리버스 디퓨전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실제로 이 Y는 AX라는 연산자를 통해 해당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내리고, 그리고 다시 프로젝션 내린 곳에서 이제 잘 학습된 스코어를 통해 이제 그 전 매니폴드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프로젝션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잘 학습된 스코어를 통해서 이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그 타임 스텝이 0으로 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원본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전개가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거리 자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는 이제 이 교차점에 있을 때 최적해를 얻어내게 되는데, 이 공간이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알고리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심플하게 이제 스코어를 통해서 이전 매니폴드로 가는 스텝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이 관측 이미지를 잘 유지하게끔 하는 공간으로 가는 이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해당 알고리즘은 큰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프로젝션을 내리는 과정에서 매니폴드 영역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매니폴드 상에 잘 존재를 해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잘 얻어낼 수 있을 텐데, 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내리는 과정에서 매니폴드 영역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엉뚱한 생성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을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스콜 SD가 이 인버스 프로그램을 풀어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인페인팅 박스, 즉 이제 이 관측 영역에 대해서는 잘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전혀 이 해당 이 인페인팅 공간을 생성한 것은 이제 주변과 어느 정도 맞지 않는 어색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알고리즘은, 그리고 또 밑에서는 이제 이 빨간 박스를 이제 적절히 알아서 주변과 잘 비슷하게 잘 채워봐라 라는 문제인데, 즉 이것도 인페인팅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주변이 다 초록색인 뭔가 풀숲이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풀숲을 생성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를 생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매니폴드 영역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매니폴드 영역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물을 생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MCG 방법론에서는 어떻게 전과 같은 문제를 좀 해결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때 여기서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MCG는 현재 매니폴드에서 이제 메저먼트 Y로 향하는 접공간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스텝을 취한다 라는 스텝 티어리움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는 수식은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DPS에서 보셨던 메저먼트로 향하는 옵티미제이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DPS에서는 이제 이 해당하는 수식을 다음과 같이 근사한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해당 스텝과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한번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웠다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현재 매니폴드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스코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전 매니폴드로 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M4 매니폴드의 이전 매니폴드는 M3 매니폴드가 될 것입니다. 그럼 M3 매니폴드에서 이제 이 Y, 이 메저먼트 즉 관측 값으로 향하는 접공간, 해당 공간에서 그러면 이제 해당 공간에서는 이 접공간이 이제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2차원상에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공간상에서 본다면은 접공간 자체는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무 접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딱 Y로 향하는 접공간으로 스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런 식으로 스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티어리움 1에 의해서 그래서 한번 스코어가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을 한번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코어가 학습된 것에 의해서 이제 M4 매니폴드에서 M3 매니폴드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매니폴드로 가게 되는 과정은 노이즈를 걷어냈다 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노이즈를 걷어내고
이제 이 Y로 이 메저먼트에 의한 공간으로 조금 더 당겨진 방향으로 옵티미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 당겨진 공간에서 실제로 프로젝션을 내리게 됩니다. Y로 프로젝션을 내리고, 그리고 다시 노이즈를 걷어내고, 그럼 이제 노이즈를 걷어냈다는 게 이제 이전 매니폴드로 간다. 이제 학습된 스코어를 통해서 이전 매니폴드로 간다 라고 보셔도 되고, 그러면 이전 매니폴드에서 해당 매니폴드에서 이제 조금 더 Y로 가는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다시 프로젝션을 내리고, 이런 과정을 이제 M0 스페이스, 즉 원본 공간으로 갈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젝션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매니폴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스페이스에서 스코어 SD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프로젝션을 내린 것이 아닌 스코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전 매니폴드로 가고, 여기서 프로젝션을 내리고,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프로젝션 내리고, 이전 매니폴드로 가고, 업데이트하고, 이전 매니폴드로 가고, 프로젝션을 내린다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 보시다시피 훨씬 더 저희가 원하는 옵티멀 솔루션과는 멀어진 곳에서 이제 해당 영역에서 샘플을 얻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코어 SD는 이제 실제로 이 Y는 AX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내렸기 때문에 이 관측 영역은 잘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관측 영역과 잘 어우러지는 이 원본은 잘 지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MCG에서는 MCG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 저희가 원하는 옵티멀 솔루션에 가까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 공간상에서 봐도 MCG를 통한 업데이트는 이 원본에 조금 더 가까이 갔다. 이 X스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스코어 SD에 비해서 정성적으로 더 말이 되는 듯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해당 인페인팅에 대해서도 스코어 SD는 엉뚱한 제너레이션을 한 반면, 그래도 이 초록색깔 영역들을 이 풀숲이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풀숲일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지켜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MCG와 DPS를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CG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스코어 업데이트를 통해 노이즈를 걷어 이전 매니폴드로 가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에서 접형문으로의 프로젝션 업데이트인데 관측값으로 좀 더 당겨주게 하는 업데이트와,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에서 이제 관측값으로 가게 하는 프로젝션을 내리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M0 스페이스로 갈 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옵티미제이션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럼 이제 DPS 관점에서 살펴보면, DPS 과정에서는 심플하게 보면 이 두 개의 차이는 프로젝션이 없다, 프로젝션이 없는데 Y는 AX로의 프로젝션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업데이트 이루어지고, 스코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제 노이즈를 걷어낸다 라는 말과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접형면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과정이 이제 M0로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제 DPS는 이제 데이터 매니폴드를 더 잘 지키게 해준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오프 매니폴드가 일어나게 되고, 오프 매니폴드가 일어나게 하면은 이미지가 엉뚱할 수 있는데, 이것을 DPS에서는 개선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Improving Diffusion Inverse Problem Solving with Decoupled Noise Annealing 이라는 논문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CVPR에서 2025년에 오랄 발표를 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방법론은 Decoupled Annealing Posterior Sampling, DAPS라는 방법론으로 불리게 되고, 금일 기준으로 91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논문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를 조금 더 수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MCG는 스코어 업데이트하고 저평면 쪽으로 Y 쪽으로 끌어당기는 저평면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을 내리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DPS는 프로젝션 과정 없이 스코어 업데이트 이루어지고 저평면으로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해당 업데이트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과거의 최적화 값에 대해서 종속적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업데이트 자체가 이루어지고, 해당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제 그라디언트가 업데이트되고 다시 업데이트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전 스텝의 업데이트를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종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럼 만약에 이전 스텝에서의 최적화 스텝이 맞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전 스텝에서의 최적화가 옳지 않은 업데이트였다면은 이제 그것이 과연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DAPS에서는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문제를 이제 토 이그젠플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해당 두 분포에 존재를 하고, 포스테리어는 이제 왼쪽에는 존재하지 않고 우측 상단에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왼쪽 상단에서부터 옵티미제이션 스텝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측으로 향해야 되는데 우측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시작한 친구는 그래도 어찌저찌 이 포스테리어를 잘 맞췄는데, 이 왼쪽 프라이어에서 시작한 친구는 전혀 이 오른쪽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 샘플링 자체도 이 분포 자체도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업데이트 자체가, 그 디퓨전 자체가 t가 무수히 작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t가 보통 DDPM 기준으로 0에서부터 1000으로 이루어지겠는데 더 길게 설정할 수도 있다고 봤을 때, 그럼 이 조금씩 움직이는 t 시점에서 t 플러스 1로 가는 업데이트는 엄청 작은 델타 t만큼의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t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 만약에 이 델타 t가 에러를 범하게 된다면, 즉 여기서 한 번에 여기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옵티미제이션 스텝 자체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조금씩 가는 애가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에러야 라고 말하게 된다면은, 이 글로벌 에러가 계속 누적되면서, 로컬 에러가 계속 누적되면서 글로벌 에러에 대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글로벌 에러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t 플러스 델타 t에서 이제 t로 옵티미제이션 되는 이 스텝 자체에 대한 종속성을 제거하자라는 의미에서 디커플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 종속성을 제거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DAPS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태스크는 이제 인페인팅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시작은 풀리 노이즈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리버스 디퓨전을 통해서 해당 노이즈에서 예측되는 이제 이미지 샘플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이미지 샘플에서 이제 이 인페인팅 이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이제 대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시점이 T 시점이라고 봤을 때 T 시점보다 조금 노이즈가 거둬진,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닐링 되었다고 봤을 때 XT-1 시점에서의 노이즈를 포워드 디퓨전을 통해서 다시 입히게 됩니다. 다시 입히고 그 시점에서 이 이미지를 뽑아내게 되고 리버스 디퓨전을 통해서 얻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와 이 메저먼트 간의 이미지를 대체하게 돼서 이제 해당 시점에서의 인페인팅 태스크를 풀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점에서 포워드 디퓨전을 통해서 t-2 시점의 노이즈를 끼워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거쳐가게 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노이즈가 조금씩 이제 입혀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형상이 이제 다시 t-2 시점의 노이즈를 입혔다고 했을 때 겉 형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원본을 복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를 얻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시점에서 이제 인페인팅 부분을 이제 다시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이제 갈아 끼우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 시점에서 그 이전 시점만큼의 노이즈를 다시 끼워서 노이즈가 어느 정도 걷어진 상태에서 다시 리버스 디퓨전 하고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이제 메저먼트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완전 노이즈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노이즈가 완전 없는 상태에서 노이즈를 입히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 또 이번에도 기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 시작을 했다고 봤을 때, 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리버스 디퓨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M0 매니폴드, 즉 이제 원본 매니폴드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원본 매니폴드로 가고, 이때는 이제 메저먼트로 향하는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해서 이제 Y는 AX의 연산의 공간이 머무르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리고 다시 포월드 디퓨전을 통해서 이제 XT-1 시점의 노이즈를 껴서 이제 MT-1 시점의 매니폴드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XT-1 시점으로 간 시점에서 봤을 때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이제 메저먼트 쪽으로 어느 정도 조금 더 가까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XT-1 시점에서 매니폴드 상으로 프로젝션이 아닌 이제 리버스 디퓨전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Y는 AX, 즉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실제 옵티멀한 솔루션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완전히 거치는 시점까지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솔루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알고리즘이 전개가 됩니다. 그럼 실제 이제 수도 코드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도 코드와 리버스 디퓨전, 랑주뱅 다이나믹스, 포월드 디퓨전을 하나씩 매칭해 보면서 어떻게 코드상으로, 이제 수도 코드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제로 이제 확률 ODE를 풀면서 이제 리버스 디퓨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학습된 스코어를 통해서 이제 리버스 디퓨전을 한다, 이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 이번에는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할 때 이제 랑주뱅 다이나믹스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랑주뱅 다이나믹스는 이제 unconditional, 즉 이제 그냥 완전 디퓨전에서는 이제 이만큼 노이즈가 끼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포스테리어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관점에서는 이제 x 기분 y 이고, 이 수식을 디컴포즈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프라이어 텀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이 관측값으로 가게 되는 메저먼트 텀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좌측에 있는 텀이 이제 매니폴드에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항이 매니폴드 위에 머물게 해주는 텀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니폴드라고 하면은 이제 원본 이미지처럼, 즉 이제 원본 이미지가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머물게 해주는 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우측에 있는 항이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Y는 AX, 즉 Y는 AX 쪽으로 관측값으로 가게 해주는 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텀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제 매니폴드, 즉 M0 매니폴드에서도 머물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관측값으로도 가까이 가주게 하는 텀이 되게 됩니다. 이제 랑주뱅 다이나믹스가
정해진 만큼 이제 실제로는 이 DAPS는 이 랑데이밍 다이나믹스를 얼만큼 업데이트 할 건지를 이제 파라미터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정해주게 되고 그 파라미터만큼의 업데이트가 끝나면은 이제 다시 xt-1 시점으로 보낸다. 즉 제가 처음에 xt 시점에서 시작을 mt, 그러니까 xt는 이제 mt 공간에서 봤을 때 mt 시점에서 이제 리버스 했다가 이제 랑점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 다시 mt-1 시점, t-1 시점의 노이즈를 껴서 이제 해당 매니폴드로 보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노이즈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하는 과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문제점은 이제 로컬 에러를 벗어나지 못한다, 글로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문제였는데, 왜냐면은 이제 DPS에서는 이제 계속 로컬 업데이트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속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에러가 누적이 됐는데, 이제 DPS에서는 이제 프라이어가 여기 있다면은 포스테리어가 여기로 가야 된다 했을 때 이 포스테리어 분포를 잘 지켜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DPS 같은 알고리즘은 이제 이 로컬리 업데이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종속성을 깨지 못하고 계속 조금씩만 업데이트 됐던 반면은 이제 DPS에서는 이제 XT에서 프로젝션 했다가 프로젝션이 아닌 이제 M0로 리버스 했다가 이제 랑제멘 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xt-1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은 이 두 식은 완전히 이제 종속적이지 않게 됩니다. 두 개 다 독립적인 항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xt-1은 다시 이제 프로젝션 리버스 디퓨전을 통해서 매니폴드로 갔다가 랑제멘 하고 다시 xt-2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 간의 종속성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립적인 항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디커플 했다. 그래서 디커플드 된 과정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JPS에서 실험은 이제 리니어 프로블럼 5개, non-linear 프로블럼 3개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때 비교적 다른 논문에 비해서 non-linear 프로블럼을 많이 다룬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면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리니어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DPS와 같은 알고리즘은 이제 로컬리 업데이트가 대로 이 리니어 스페이스 자체가 선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리니어 쪽으로 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non-linear 프로블럼은 실제로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고 훨씬 더 꼬여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있는 케이스에서 이 매니폴드와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로컬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는 D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가다가도 이 로컬 업데이트에 의해서 조금 더 오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DPS는 이런 로컬리 업데이트를 종속성을 끊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non-linear 프로블럼도 이전 방법론들에 비해서 더 잘 푼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non-linear 프로블럼을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더 많이 다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인버스 프로블럼 관점에서 실험 장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몇몇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일관적으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까지도 다뤘다는 점입니다.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원본 이미지를 이제 어떠한 압축된 공간에서도, 즉 이제 압축됐으면 이제 어떠한 원본 이미지를 해서 압축된 중요한 핵심 정보만 다룬 공간에서도 이 DAPS는 잘 동작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 DAP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리즘의 핵심을 담아내고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non-linear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전에 설명드렸던 DPS와 큰 성능 격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커플링 된 방식이 이제 이전 스텝과 현재 스텝의 종속성을 끊어내는 방식이 이제 더 어려운 프로블럼, 즉 non-linear 프로블럼에서도 잘 동작한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도 입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제 총평하고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MCG는 이제 매니폴드에서의
저평면 방향으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업데이트가 스코어 업데이트 했다가 저평면으로 업데이트 했다가 프로젝션 해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PS에서는 이제 이러한 저평면으로의 업데이트를 수학적으로 다루며 이제 프로젝션 과정 없애고 그냥 스코어 업데이트하고 로컬리 업데이트만 하자, 즉 이제 저평면 방향에서의 업데이트만 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니폴드 바깥으로 가지 않게 하면서도 이제 조금 더 최적화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APS에서는 이제 이전 상태의 종속성을 끌어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 MCG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당 스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결국 이전 상태에서의 종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PS 또한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제 스코어 업데이트하고 매니폴드에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결국에는 이제 스몰 델타 T만큼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델타 T 플러스 T만에서 T로 가는 이 업데이트가 로컬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종속성을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전 상태의 종속성을 끊어내자. 그럼 매니폴드로 보냈다가 다시 폴드 디퓨전을 하면서,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각각 독립적인 상태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xt-1 시점에서는 이제 xt의 정보를 가지지 않은 채로 또 이제 매니폴드로 보냈다가 랑주벤 업데이트 했다가 다시 포월드 디퓨전을 거치면서 xt-2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종속성을 끊어내서 이제 글로벌 커렉션에도 좀 더 용이하게 하자. 그래서 좀 더 넌리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더 확확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태스크도 더 잘 풀어보자 라는 의미에서의 기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